이번 학습 시간은 LG Vday PAPMA 이제 총 7개 단계로 바뀌었는 활동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총 스텝 1번부터 시작해서 총 스텝 7번에 대한 부분들이고, 제가 이번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은 스텝 1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이제 기획 및 준비 단계에 대한 부분들이고, FMA 범위를 정의하고 FMA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래서 1단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의 전반적인 이점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공정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단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중에 가장 큰 목표에 대한 부분들 중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식별이라든가 그에 따른 팀 구성, 뭐 CFT나 NDT, 거기에 따른 계획 개발, 거기에 따른 범위 분석, 거기에 따른 이제 2단계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요 이제 FMA 이제 새로 바뀌는 FMA 1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파운데이션 FMA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FMA에 대한 부분들은 저번 동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념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파운데이션 FMA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반 또는 뭐 마스터 또는 모범 사례 FMA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가거점 문제점이 반영이 된, 그리고 이제 양산을 통해서 나왔는 권고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들, 또는 0km에 대한 부적합에 대한 부분들, 또는 발생되지 말아야 될 필드 불량이나 리퀄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된 모범 사례에 대한 FMA에 대한 부분들이고, 얘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해결된 그 설계나 공정에 반영된, 이걸 기준으로 파운데이션 FMA가 작성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 파운데이션 FMA를 작성하는 부분들은 개발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을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단계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한 축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가거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빈도수에 따른 또 다른 체제화된 우리 회사의 관리 방안, 그 현재 공정 관리에 대한 수준, 애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게끔 하기 위한 부분들을 파운데이션 F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FMA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시작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FMA 문서를 만들어야 되냐. 일단 기존에 이제 FMA 문서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살아있는 문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다 반영된 FMA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 또는 이제 꼭 FMA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과거차 문제점 리스트, 근데 그게 이제 리스트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게 따른 반영 점검에 대한 상태, 그게 전체적으로 다 재발 방지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부적합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명확한 근거 자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학습과 교연에 대한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FMA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AIG Vday FMA 1판으로 전환시키시는 회사들은 꼭 파운데이션 FMA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정의를 해 놓으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효과가 났는지를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이제 이번에 나왔는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 보면 이제 OT를 가지고 시작을 하라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인텐트에 대한 의도에 대한 부분들,
APM이 하는 목적이 뭔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목표가 뭔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APQP 프로세스나 또는 여러분의 회사의 고객사의 개발 프로세스에 맞추어 가지고 디자인 APM가 끝나는 부분, 그 다음에 디자인 FME가 분석 완료되는 부분, 디자인 FME가 조치 완료되는 부분.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잡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FME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고, 팀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CFT 또는 NDT,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수행하기 위한 코어 핵심 팀,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의 단계라든가 공정의 단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구 이렇게 나오는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는 회사들도 많이들 계시고 그냥 엑셀에 대한 스프레시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시는 회사들도 계시는데, 이 뭐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라라는 부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FME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의가 되었을 때 소프트웨어를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하는 기반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FME에 대한 부분들이 작성 방법론이라든가 또는 그냥 고객한테 단순히 제출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FME를 막 시작하시는 회사들은 올바르게 이 FME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시는 게 우리 회사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나으실 거다. 그래서 뭐 위에 있는 고객사가 반드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예 고객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이제 엑셀 시트라든가 또는 엑셀 스프레시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지속적으로 리버전 시켜 주셔야 이 올바른 FME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 학습하는 시간 동안 안에 FME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될 게, 얘는 한 번에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회사의 개발 기간에 맞추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에 대한 변경 상황이라든가 또는 고객에 대한 변경 상황이라든가 또는 우리 회사의 설계에 대한 요청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변경이 이루어지실 때마다 FME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토를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래서 뭐 디자인 리뷰라든가 오픈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현재 공정 관리 체계나 또 디자인으로 따지면 현재 설계 관리 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체제에 대한 부분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FME 문서는 어떻게 하든 리버전이 될 수밖에 없는 문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요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식별, 이제 보통 우리가 개발 범위에 대한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장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활용하시는 거는 이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입이 되었을 때, 또는 이제 기존 유사한 설계 또는 거의 동일한 설계에 대한, 그래서 양산품에 대한 새로운 적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우리 공정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완전한 신제품을 하느냐 유사한 설계를 하느냐 거의 동일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제 개발 범위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 가지고 디자인 FME나 PFME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점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학습은 AIG VDA PFME 이제 7단계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연속해서 지금 학습 과정을 만들 거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에서 공정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구성, 실질적으로 이제 CFT라고 이야기했는 거에 대한 이제 IFW 949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문 분야 협력 방식을 활용을 하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얘들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사전에 품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 예방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개발 단계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이 돼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 팀 구성을 하실 때는 그 전문 분야 협력에 맞는 꼭 전문가분들을 섭외를 하셔가지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타이밍이 언제까지인가요? 라는 부분들, 타이밍을 계속 중요시 많이 여겨주셨는데, 타이밍을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가장 많이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IFTF6949에서 요구하는 코어 툴에 대한 부분들 중에 이제 APQP 사전 품질, 사전 제품 품질에 대한 품질 기획에 대한 부분들, APQP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일정에 이제 맞췄을 때 우리가 보통 개발 단계에 대한 컨셉이 명확해졌을 때, 컨셉이 명확해졌을 때 FMA 시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통 APQP 2단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이 완료되어야 될, 그래서 공정 FME가 분석이 완료되어야 될 시점이 3단계. 그다음에 이제 조치가 완료되어야 될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양산 이전, 피팝 이전에 반드시 조치가 완료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제 조치 완료되는 시점. 그래서 이 조치가 완료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디로 우리가 이제 보통 양산 관리 계획서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따른 현재 공정 관리가 이루어지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APQP나 또는 여러분들 고객사의 개발 프로세스에 맞춰 오셔가지고 얘들에 대한 단계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꼭 접목을 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오늘 1스텝 작성하는 요령, 작성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시트를 자세히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시트를 자세히 보면 완료 날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FMA에 대한 시작 날짜만 읽지 완료 날짜가 없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는 이제 그 몇 개에 대한 요구 사항이 바뀌었으니 그것도 여러분들 뒤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획 및 준비 단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APQP 1단계 기획 및 준비 단계에 이제 그 나오는 산출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비 공정 흐름도에 대한 부분들이고, 얘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 거기에 따른 검토 결과, 그래서 그 검토 결과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이제 공장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가지고 나갔을 때에 대한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정하고 제품에 대한 이제 시스템 결과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여기 이제 예비자가 떨어지는 공정 흐름 시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 공정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PFMA 문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풋 문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정 흐름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정 기호만 많이들 나타내시는데 이 공정 흐름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올바르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들 해 주셔야 PFMA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정 흐름에 대한 작성을 하실 때는 공정은 반드시 공정순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게 지는 부분들이고, 얘가 나중에 이제 이 스텝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점 요소 분석해야 될 대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거기에 따른 입력, 거기에 따른 출력. 그래서 우리가 그 공정에서 나오는 결과, 공정에서 나오는 결과, 얘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결과가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기 위한 입력, 그게 이제 우리 공정에 대한 특성.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컨트롤 플랜과 연계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정 흐름도 그리실 때 좀 많이들 고민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그려주셔라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보통 공정기호, 공정번호, 공정기호, 공정명, 그냥 작업 설명 이렇게들 많이들 작성하시는데 그 고객에 대한 양식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공정에 대한 흐름을 작성을 하시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특성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APQP 단계에 나오는 이제 1단계 아웃풋물로 나오는 특별 특성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PFMA 문서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거지. 그냥 FMA 문서 바로 엑셀 문서 열어가지고 바로 작성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1단계를 작성한 근거, 2단계를 작성한 근거, 3단계를 작성한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APQP에 대한 아웃풋물들입니다. 뭐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 8에서 90%는 APQP에 대한 결과물 가지고 FMA 문서에 대한 부분들의 그 양식에다가 적어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부탁인데 한 번에 작성하는 문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만 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성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학습할 거는 이제 PAPMA의 표준 양식 C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FMA에 대한 양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C 타입, D 타입, F 타입, G 타입이 있다고 저번 동영상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얘가 이제 표준 양식입니다. 표준 양식. 얘들은 이제 고객에 의한 대체 양식에 대한 부분들이고 대체 양식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좀 주의해 주시죠. 만약에 고객이 이제 뭐 폼 G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폼 G를 사용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또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 특히 발생도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매뉴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뒤에 테이블에 대한 변경에 대한 요소들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꼭 대체 양식을 사용하실 때는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SOD 테이블,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하는 방법론은 기존의 PFMA에 대한 부분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요거 기밀 유지 수준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용어, 이거는 뭐 보안 문서입니다. 기밀 문서입니다. 뭐 또는 독점 문서입니다. 또는 사업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좀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그 날짜에 대한 데이터 키 데이터, 스타트 데이터, 엔드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번에 양식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작 날짜 이번에 보시면 배정 날짜 이렇게 두 개가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완료 날짜가 없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FMA 문서가 한번 작성해서 고객한테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FME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개발 변경에 따라 개발 일정 기간 동안 안에 개발 기간 동안 안에 개발 변경에 대한 건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에 나왔는 디자인 리뷰 또는 오픈 이슈 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FMA 문서에 다 반영이 되었고 그게 그때마다 다 리버전이 되었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가장
여러분들 FMA 활동이 올바르게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고객에 대한 불량이라든가 또는 공정에 대한 부적합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해서 고객 만족도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먼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고 저희들 이제 우리 레퍼런스에 나와 있는 거 잠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장, 회사명, 공정 위치, 고객명, 모델 연식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주제, 시작 날짜, 개정 날짜, 상호 기능팀. 그리고 공정 아이디 번호, 공정 책임, 기밀 유지 수준.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은 이제 작성된 사례는 그냥 저희 매뉴얼에 나와 있는 사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회사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장 위치, 주소, 그다음에 고객명,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이번에 이제 개발해야 될 모델 연식이라든가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주제, 그다음 거기에 따른 시작 날짜, 거기에 따른 상호 기능팀 작성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스텝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정 아이디 번호, 거기에 따른 공정 책임, 거기에 따른 기밀 유지 수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스텝은 작성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이제 이거를 작성해서 1스텝을 작성을 해서 2스텝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공정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 흐름 할 때 애들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니 그래서 이 공정 흐름도 가지고 이제 2스텝, 3스텝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 흐름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2스텝 할 때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1단계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꼭 공정 흐름에 대한 부분들 요소들도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2단계, 2스텝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AIG 이제 Vday FMA 1판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스텝 구조 분석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찾아뵐 예정이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꼭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거. 그래서 1스텝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 및 기획 단계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로젝트 식별, 거기에 따른 프로젝트 계획, 거기에 따른 팀 구성, 그다음에 과거차 문제점이 반영된 재발 방지책이 반영된 파운데이션 FMA에 대한 기본 정보, 요것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만드셔야 되고 얘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만드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2단계 구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구조 분석에서 가장 큰 입력 문서는 공정 흐름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정의 흐름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정 흐름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2단계 구조 분석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